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 황성공원 그리고 경주 시민운동장이잖아요. 예. 이쪽에서 기자님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저희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가 있으세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주 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는. 예.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사상가 또 경주 출신의 동학 지도자 우리 최신생의 동상이 바로 여기에 이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뵙자고 했던 겁니다. 동상이 저쪽 외진 곳에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하죠. 조금 놀랍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네. 사실 네. 경주분들은 뭐 최재호 선생, 최시영 선생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동상이 여기 황성공원 안에 있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예. 이거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이 동상은 1979년에 만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용남정에 있는 동학 창시자 수훈 최재호 선생의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용남정 일대가 어느 정도 좀 꾸며져지고 이러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최 선생은 경주에서 황호동에서 그것도 시내 중심가에서 태어났다는 것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사실상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상가의 동상도 이렇게 이 공원 한쪽편에 사실은 사람들이 눈길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셈이고 이 경주 시민들이 사는 곳을 워낙은 바라보게 이 동상이 만들어졌을 텐데 지금은 맨날 축구만 보고 있는 그렇게 보면 말씀 중에 공원 한켠이라는 말이 마음 한켠에 좀 안 좋게 다가오네요. 네. 사실 우리 경주 시민들,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분이고 중요한 네. 부분인데 이렇게 좀 밀려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어째 좀 씁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동상을 만들 때는 많은 경주 시민들이 이분을 어떤 좀 기리자, 예. 뭐 기억하자 이런 의미로 동상을 만들었을 텐데 예전에 여기는 바로 시민운동장으로 통하는 길목이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통도로가 생기고 하면서 예. 사실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로에서 물론 운동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야 보시겠지만 주 진출입로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눈길에서 멀어져 있는 거고 눈에서 멀어지면 그만큼 마음에도 멀어지는 거겠죠 아마. 예, 그러면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 문화이자 역사잖아요. 지금 이 예. 역사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택시로 옮겨서 네. 예,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는 대로. 평소에 황성공원을 좀 들어갔다 나오면은요 네. 마음이 좀 개운해요. 뭐 자연도 좀 있고 그렇죠. 역사 네. 유적들도 좀 있고 하니까 근데 오늘은 왠지 좀 씁쓸합니다. 그죠?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거기 동상이 있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고 심지어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곳에 있다니. 그러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으니까. 네. 맞아요. 아니 일단 저희 많은 시민들이 뭐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최재호 선생 잘 아실 거예요. 예. 최시영 선생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어떤 분이에요, 기자님? 이 최 선생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동학 최재호 선생은 동학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최 선생은 말 그대로 이 동학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집대성했던 인물이기도 그래서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한말 그 말 그대로 그 민중들의 가장 큰 재앙이었던 동학농민 운동을 지도했던 운동 지도자 또 혁명가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 최재호 선생의 그 법서를 정리했던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와 같은 이런 경전도 간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인여천, 사람 여기기를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 그래서 인간 존중의 사상, 만민평등의 사상, 그리고 땅을 뭐 여기기를 또 음림살같이 여기라. 그리고 밥 한 그릇에 세상 만사가 들어있다 라면서 그 요즘도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생명, 생태, 여성운동 이런 것들을 이미 100년 전에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위대한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최재호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교과서에서부터 워낙 많이 듣고 또 봐와서 예.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시영 선생 역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좀 저희가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학 농민운동을 그 북접에 이렇게 대장으로서 실제로 이끌었던 혁명의 지도자셨고 어떤 생명, 생태, 여성, 만민 평등의 사상, 인간 존엄의 사상을 설파를 하신 그런 위대한 사상가이시기도 한데 그 선생이 설파했던 어떤 인간 존엄의 사상, 만민 평등의 사상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그 순교하신 이후에는 그 3.1 만세운동으로 이어지고 또 그런 또 어떤 인간 존엄, 만민 평등, 어떤 민족 자주의식은 3.1 운동을 거치면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어떤 사상적 바탕이 되는 그런 위대한 사상가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이 학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던 인도의 간디보다 오히려 사상적 측면에서 특히 아까 어떤 생명이라든가 생태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어린이 운동, 인간 존엄, 또 비폭력 저항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간디보다도 더 위대한 사상가가 이 경주에서 난 것 아니냐. 그래서 경주가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그런 위대한 사상가로서 이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높게 평가되는 그럼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 동학의 시작은 최재호 선생께서 하셨지만,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교주들도 신도수도 많이 늘었다고 제가 그러게요. 들었는데 얼마나 달라졌어요. 뭐 삼천에서 그 최시영 선생 때 한 뭐 300만으로 이렇게 늘었다는 이야기 정도. 3,000명에서 300만 예. 명이요? 그럼 지금 라고 몇 배죠? 그분이 그 1,000배? 그렇죠. 그 정도가 와. 되겠죠. 그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가장 길었던 수배자이기도 하다. 35년간 관군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 곳곳에서 경전을 발간하고 또 가는 곳마다 새끼를 꼬고 집신을 삼고 또 나무를 심고 특히 유실수를 심으면서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던 위대한 사상가이자 동시에 실천가셨던 그런 분인 거죠. 동학의 시작이자 가장 부흥했던 시기를 함께하고 만들어셨던 분이 바로 최시영 선생이라고 보면 예. 되겠네요. 그렇죠. 그 위대한 어떤 세계적인 성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아 당대에 자기 고향에서 늘 소외되고 배척당했다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수훈 최재호 선생이나 해월 최시영 선생도 자신의 출생지인 경주에서조차 그 살아생전에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고 늘 배척당했고 또 죽어서는 점차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던 그죠. 우리 역사 속에서. 예. 사실 우리가 인물을 기억할 적에 그 인물의 활동이라든지 그 인물의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긴 하지만 예. 사실 눈으로 보이는 생과 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 그 최시영 선생의 생과 터는 어디에 있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마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 황호동 그 선생의 생가가 경주군 그 동촌 황홀이 227번지라는 사실이 그 천도교 경주 교구 연역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렇게 밝혀집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선생의 생가터를 뭐 천도교 경주 교구에서 관리했다 이런 증언도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규명돼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는 경주에서 한 뭐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손꼽을 수 있는 대형 중앙교회의 교회 건물 또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다가 2011년 경주시가 이 교회 매입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교회 자리에 경주시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현재까지 그 2017년에 주차장 조성 공사가 완료가 돼서 현재까지는 그 중심상가 공영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10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건물과 그 교회 주차장 부속 건물들 모두 경주시가 2013년 15년까지 모두 매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현재는 선생의 생가터를 포함한 그 자리는
경주시 중심 상가의 공영 주차장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경주시가 조성한 공용 주차장. 동학 2대 교주 최시영 선생이 태어난 외갓집인데도 2년 전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중한 역사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른 여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경주가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관심도는 아주 떨어지고 동학을 바탕으로 일어난 농민운동은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생가트를 포함해서 이 자리는 그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주차장 자리에 다시 경주시가 지금 주차 타워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주차 타워를 건립을 해버리면 그 일각에서 말하는 생가트 복원이라든가 생가트 주변의 어떤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또 하나의 성역화 사업은 영원히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그 생가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조금 속상한 일인데 예. 사실 주차장이 아무리 시급하다 그래도 주차장은 아무데나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에다가 그 주차 타워까지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지 언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주시가 2017년부터 여기에 이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네. 또 느닷없이 여기다가 주차 타워 건설 계획을 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좁다고 봤던 거 아니면 주차 타워를 만들려고 할 리가 없잖아요. 현재 그 공영주차장은 그 평면 주차장은 한 100면에서 100대에서 120대 정도 수용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 주차 타워는 한 220대 정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보다 한 100대 정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 타워를 건설하겠다는 건데 중심상가 이쪽에 주차난 때문에 그렇다는 게 경주시의 설명인데 과연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좀 여러 가지 따질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요 바로 앞에 이 주차장 부지, 예. 저기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요 앞에 건물까지 예. 다 생가트가 아니었냐. 아니 생가라고 하면은 이제 친가인지 외가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생가라고 생가터라고 밝혀진 게 언제쯤이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그 선생의 외가지요. 어머니 제 친정이 있던 곳. 그래서 선생이 1827년에 이곳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아주 일찍 돌아가시는데요. 6세 때 돌아가십니다. 최시영 선생이 그때까지 여기서 살면서 그 최시영 선생이 살았던 곳이죠. 태어나고 그 6살 때까지 자랐던 곳. 그래서 유년기를 보냈던 역사적인 장소이지요. 여기 주차장 이름이요 중심상가 공영주차장이에요. 말 그대로 경주 시내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뭐 관광객들, 외국인들 그리고 경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이곳인데 이곳이 최시영 선생의 생가터였다라는 건 아마 거의 모든 시민분들이 몰랐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은요 좀 다른 도시들과 좀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런 우리의 역사, 자원에 대해서 조금 홀대라면 홀대 아닌가라는 그런 이미지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 경주는 뭐 너무 이렇게 신라 문화의 위대한 유산이 많아서 흔히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주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자원들, 신라 이외의 어떤 소중한 자원들을 좀 너무 이렇게 좀 방치 내지는 뭐 물론 방치 수준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반의 인식이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전라북도의 고창이나 정읍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대단한 기념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물론 그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최시영 선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리나라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위대한 사상가이기도 하고 또 동학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이신데 이 어떤 선생의 생각 보고는 어떤 단순히 한 종교적인 차원에서 교단적인 차원에서의 지도자의
뭐 그 틀을 이렇게 복원하는 또는 주변을 공헌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위대한 사상가의 생애와 사상을 어떤 기리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장소로 충분히 만들 만한 가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생가복원의 어떤 당위성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주시와 시민들도 함께 또 충분히 고민해야 될 만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시민들이 아 우리 주변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좀 풀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자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심 상가가 여기가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심 상가 공영 주차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말 그대로 예전에 어떤 중심 상가가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경주도 원도심의 어떤 공동화라든가 어떤 비폐화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경주도 같이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해서 어떤 주차 타워를 짓고 주차장을 내리는 것이 오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주차장을 내리는 것이 과연 바른 해법이냐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유인책을 끊임없이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점에서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인근의 상가와 더불어서 많은 시민들이 오게 하는 그런 아주 유력한 기제로서 생각보고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천도교 신도들뿐만 아니라 그 수정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심에 오게 하는 유력한 유인책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생가터 보건화 추진 사업회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지금은 뭐 경주시하고 논의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뭐 그저 비석 정도 정자 정도입니다. 워낙 당초에 어떤 학술 대회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이 생가도 복원하고 주변에 아까 228번지 부인 정교실로서 했던 한옥도 매입을 하고 그래서 이 천도교 경주 교구 건물은 종교시설로 사용을 하고 228번지 한옥 건물은 이 중심상가분들과 해월 사상을 좇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 어떤 사랑방 그런 문화공간 또 그 최신생에 관련된 어떤 기념품 그 최신생이 늘 그 도망에 대비해서 밥 한 그릇과 집신 한 자루를 보따리에 넣어 다녔다 그래서 최보따리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런 걸 상징하는 기념품을 그런 체험도 하고 기념품도 판매하는 그런 공간 또 그리고 말 그대로 생가는 선생의 사상과 생애를 기리는 공간 이렇게 조성을 하면 얼마든지 도심의 국내 관광객들 그리고 천도교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해월 선생의 사상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게 그런 학술대회 때 나왔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고 또 그런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그럼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문화 사업으로 만든다면은 이곳 경주 중심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찾는 공간, 문화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화, 네. 종교 어떤 사상 콘텐츠가 집적된 종합 어떤 시설로서 명소로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이 사업 추진의 쪽에 어떤 그 이야기들이죠. 예, 주차 타워를 만든다는 거 그거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편하게 올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뒤집어 보자면은요 그 관광객들이 뭘 보러 올까를 맞습니다. 또 고민해 보면은 그에 대한 해법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네. 시민분들도 자주 이용하는 이거 경주 또 중심 상가잖아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끝까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바쁘신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취재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스틸러스 12대 감독 김기동입니다.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저희가 축구 감독을 모셨지만 네. 오늘은 저희가 야구적인 질문이 많아요. 돌직구가 많기 때문에 2년간 최선호 감독님께서 콜이 있었어요. 2000
1년도에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했었고 2002년도에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정팀이고 항상 오고 싶었던 팀이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죠. 아니 근데 네. 그래도 이제 처음에 포항 스틸러스에서 연습생을 하실 때 예. 그 2군밖에 못 뛰고 방출되고 그러다가 다시 그게 콜을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저는 좋았어요. 아, 왜? 보란듯이 나는 자리를 잡았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만큼 성공을 해서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한테 내 이번엔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네, 이 팀에서 내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분도 좋았고 새로운 도전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뭐 알만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선수로서도 빛나는 성적을 또 이루셨었거든요. 39골 미드필더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네. 골도 39골 또 40도움 40도움까지 스스로 선수로서 나를 평가해보자면 어때요? 100점 이상을 주고 싶어요. 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보시다시피 체격 조건으로 타고난 체력이 아니에요. 축구 선수로서 항상 작고 왜소하고 이랬던 부분들을 훈련으로 채워나가면서 선수들은 1년 1년 경쟁이거든요. 못하면 또 새로운 선수가 또 채워지고 못하는 사람 나가게 되고 항상 1년 1년 경쟁을 하면서 시즌을 치러야 되는데 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이기면서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요. 잡초 같은 인생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잡초는 어떻게 해요? 밟아도 죽은 것 같지만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고 하여튼 저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 자신한테는 100점 이상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팬들 사이에서는 뭐 작은 거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있더라고요. 네. 10시 되면 자고 7시 되면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혼자 이랬던 생활을 했었는데 연애를 하는데 아, 그 부천 SK 시절에 그때 네, 만났어요? 그때 이제 집사를 만났던 그렇죠. 거죠. 근데 10시가 됐는데 나 자야 되니까 잘 가 집에 가. 최악인데요? 남자친구로서는 이거 지금 또 굉장히 나중에 그걸 몰라서 이건 남자친구로서 방출이에요. 방출이지 바로 방출이지. 그런데요, 그걸 예예. 집사람을 그 골목에서 택시도 안 잡아주고 나는 집에서 있으면서 난 자야 되니까. 잘 가. 이랬던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인지를 못했어요. 그걸 나중에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어떻게 이 어두운 골목에 택시도 안 잡아주고 그러니까요. 혼자 집에 가라고 할 수가 있냐. 정말 당신은 아니 왜 그 여자친구 생기고 그러면 네. 좀 같이 시간도 보내고 싶고 네. 뭐 맥주 여행도 한잔 먹고 가고 싶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할 건데 그 절차가 되던가요? 그 어린 나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몸이에요. 제 체격 조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저는 여기에 올인을 안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저는 그 하나만 보고 달려왔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코치 생활까지 하다가 이제 12대 허이스러스 감독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시즌 초반에 상승세가 아주 무서웠어요. 예. 처음 감독직 수락받고 선수들을 대하던 날 기억 나세요? 어떠세요? 코치 예. 때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아니,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일단은 감독이 돼가지고 선수라고 대했을 때 뭐 바뀐 건 없다. 우리가 바뀐 건 없고 기존처럼 너희들이 나한테 편하게 다가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믿고 나를 믿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수들이 초반에 신나게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초반 시작할 때. 사실 그때는 초반에는 분위기가 막 좋을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그때 분위기 어땠어요? 성적이 안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팀은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2연패를 하고 감독님께서 최선 감독님께서 나가시고서 사실 조금 많이 침체됐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선수들도 사실적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책임감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깨가 좀 무거웠고 표정도 많이 어두웠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감독이 되면서 선수들한테 그런 말을 했죠. 너희들은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책임에 대해서는 감독이 지는 거다. 나도 마찬가지다. 결정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경기장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줘라. 팬들이 정말 감동받을 수 있게 그렇게만 해준다고 그러면은 아마도 좋은 결과도 따라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는 조금 저희도 축구를 좋아하는 팬이자 시민이거든요. 포항에 사실 축구 열기가 굉장하다는 거는 아마 감독님께서 당연히 아실 거예요.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많이 들을 것도 같은데, 축구팬들의 목소리를 어떤 방법으로 좀 들으세요? 일단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이제 팬들도 지금까지도 이제 만나는 팬들도 있고 주위에서 또 여러 협회나 주위에서 이제 선배들 후배들이 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축구는 포항은 이런 축구를 해야 된다. 포항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담스러운 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포항이 추구했던 그런 축구들을 계승시켜 나가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성이 안 찰 수가 있죠. 팬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요. 빠른 축구를 해야 되고 경기장에서 패스 축구를 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선수들이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포항은 그 정통성이 있는 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용광로 축구 타오르는 질 때 지더라도 시원하게 하고 이기더라도 시원하게 뜨겁게 그런 축구를 원하는데 매번 그런 축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은 있는데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러면은 뭐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포항 시민들에게는 감독으로서 이런 축구, 이런 게임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분위기의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포항은 어떻게 보면 K리그에서 가장 역사도 오래됐고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팀을 만든다기보다 그 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통성, 저도 선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선수 생활을 했었고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깨트리지 않고 계승시켜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용광로 축구,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보여줬던 빠른 축구, 패스 축구, 스틸 타카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팬들에게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하려고 선수들한테 많이 인지를 시켜주고 훈련으로서 하고 있으니까 팬 여러분들도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한다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송라 클럽하우스는 종종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친숙하다 느꼈는데 이쪽으로 보니까 좀 네. 새로운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 새로운 보는 곳이 생겼네요. 곳이네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올해 개관한 이 퍼포먼스 센터라고 선수들이 체력 증진에 많은 힘을 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몸을 만들고 그러나요?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지컬 생긴 지 얼마 안 됐군요. 네, 4월에 개관했습니다. 4월에. 네, 4월 말에요. 따끈따끈하네. 구경 좀 해도 돼요? 네, 한번 들어가시죠. 가시죠. 뭔가 새로운 공간을 보니까 네. 선수들도 좀 새 마음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딱 듭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훈련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이제 지금 이광혁 선수가 재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광혁이가 이제 팀에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사실 부상 때문에 요즘에 근래에 경기를 많이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훈련을 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복귀를 했는데 공을 차는데 힘은 들어 죽겠는데 그냥 몸이 나간대요. 오.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고 자기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많이 좋구나.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제가 안 해봐서 이게 모르잖아요, 저는. 예. 그럼 같이 어. 하시죠. 예? 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상대팀 분석해야 되지, 선수 체크해야 되지, 매일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해요. 하고 싶어도. 아, 좀 안타깝습니다. 아깝네요, 이 좋은 예. 시설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이 따끈따끈한 단련장 보면서 우리 더욱더 우리 스틸러 선수들을 응원할 것 같아요. 예, 예. 조금 더 응원의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금 팀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건 맞습니다. 지금 선수들은 그래도 팬 여러분들께 승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 또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사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뭐 물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런 질책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더라도 경기장에서 그런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승패를 떠나가지고 선수들한테 많은 성원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선수들한테 많이 힘이 돼서 또한 승리를 이어질 수 있으니까 경기장에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선수들한테 많은 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가 느껴지죠? 완전히 느껴지고 저도 경기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아, 갑니다. 예.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장에 오셔서 응원을 해달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요. 열심히 경기장에서 응원하시면 보다 좋은 성적 올해 기대도 되겠죠? 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오늘은 출근길 함께 했지만요. 다음번에는 꼭 승리한 다음에 네. 기분 좋은 퇴근길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